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이번 시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용 설명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먼저 순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담당자분께서 기관의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2021년 채용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담당자분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강병문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2021년 이제 채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은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연이 바뀐 지 며칠 되지 않았고 하다 보니 이제 2021년도 채용 계획이 명확하게 다 지금 수립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기관 소개와 이제 2020년도 채용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이러했고 2021년도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뭐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간단한 방향성 정도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선 기관 소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공사는 이제 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2004년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설립된 기관이고요. 공사의 4가지 주요 사업으로서 정책모기지 공급, 그리고 정책모기지 공급의 재원 조달을 위한 유동화증권 발행, 그리고 주택 보증 공급과 주택 연금 공급, 이렇게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사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뭐 경영 반침 핵심 가치 등을 이제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기관이나 마찬가지든지 저런 미션과 비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관의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더라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런 그 기관의 미션과 비전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녹여 넣는다던가 면접 답변을 준비하실 때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 구조는 이제 또 개편 중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에서 뭐 저는 아까 전 페이지에 있던 이제 그런 디테일한 조직 구조보다는 이제 공사 이제 본사와 지사 비율이 이제 제가 지금 12년 말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55대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주택금융공사는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의 한 50% 이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자와 여자 성비는 6대 4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채용 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간 이제 최근 이제 5년간 이제 공사 채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인원이나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2017년 76명 채용을 했었고 2018년에 89명 채용을 했었죠. 저때 좀 채용 인원이 많았고 저 때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19년과 20년은 뭐 늘긴 늘었는데 좀 크게 뭐 변동이 있는 수준은 아니고 55.5명, 그리고 작년도는 이제 전부 다 하면 66명 이제 공사에서 일반 정규직을 채용을 했고요. 이제 21년도는 미정입니다. 이게 아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채용 인원을 이제 산정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인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해당 기관의 정원을 이제 승인을 받는데 이제 정원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원됐는지, 그리고 그 해에 얼마나 퇴직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해에 얼마나 휴직을 들어가고 또 그만두는 직원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예측을 해봐야지 채용 인원이 산정할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연초고 1월 달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계획을 아직 수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얼마를 뽑는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청년 이제 취업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도 공사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하다 보니 최소한 작년도에 우선 이제 처음 그 신입 직원 채용 공고는 60명으로 나갔는데 최소한 60명 이상 되는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잘 계산을 하고 공사에 역량을 좀 기울여 볼까 하고요. 채용 시기도 뒤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작년에 7월에 이제 서류 전형이 시작이 됐는데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서 저희 이제 정원 규모를 좀 이제 참고차 넣어놨는데요. 정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최근에 뽑힌 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직 재직자 중에 최근 5년 내에 입사한 직원들이 45%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봤을 때. 그리고 정규직들 평균 연령 계산해보면은 36.8세 정도 됩니다. 이게 그 정규직인 모든 이제 부장님들부터 이제 신입 들어오신 주임님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온 숫자가 저 정도인 거고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좀 젊은 조직, 좀 이제 밑에 직급이 많아서 좀 좀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좀 이제 공사만의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2020년도 채용을 한번 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인재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가 됐든 인재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이러한 인재가 우리 조직에 적합하고 저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잘 숙지하고 이제 그 채용에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20년도 채용은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직무 능력 평가 중심의 전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했고요. 이제 채용 비리 예방이라는 또 저희 또 지원자들이 요구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공정성이라는 측면이 많이 또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0년도 이제 채용을 좀 진행했었고 그 부분은 올해 또 이제 작년 2020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또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또 고민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후 채용 계획이 또 수립되면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올해는 작년 대비 조금 더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 18년 이때처럼 두 번 채용을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 20년 통상적으로 중반기 흔히 채용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7월 초에 이제 공고 나가서 이제 입사는 10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전형 절차가 뭐 당연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더 고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작년 채용에 준해서 우선은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은 이제 최대한 좀 빨리 시작을 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볼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옆에 좀 송구스럽지만 비고에 올해 전형 절차 및 일정은 미정이다라고 넣어놓은 게 좀 그런 취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총 60명 채용을 했고 올해도 최소한 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이제 채용 여력이 아까 말씀드린 채용 여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고 좀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채용 인원을 확정해서 이제 한 뭐 2월 3월 정도에 이제 공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 뭐 일반 행정 전산 채용하는 거는 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작년에는 부분 경쟁으로 뽑았는데 사실 저 부분은 아직 뭐 100% 확정은 아닙니다. 똑같이 뭐 부분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한 그 파이로 몰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수도권은 관련법에 의해서 35% 채용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지역 인재도 저희가 올해는 또 혁신도시법에 27%를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법적인 이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임의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보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원의 8%를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이제 보훈 쪽은 당연히 특별 전형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다만 이제 안전관리나 시간 선택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채용이 있다고 확답을 현재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고졸 전형은 아마 비슷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인원은 좀 변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원 자격 말씀을 좀 드리면은 대졸 수준은 별도로 뭐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군필자 또는 면제자, 그러니까 병역을 필하신 분이어야 되고요.
보훈은 당연히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유공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가 대상이고요. 이제 고졸 전형은 이제 이게 작년 기준으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다음 해에 졸업하는 이제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이제 분들이 이제 지원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올해는 22년 2월 졸업 예정자가 되겠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채용 절차를 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서류 전형에 배수 있고 뭐 면접 필기 배수가 있는데 저런 좀 디테일한 부분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서류 전형을 이제 뒤에 뭐 QA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 전형을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아마 이게 저희가 예전 같으면은 적부로 이렇게 해서 다 필기 전형을 최대한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면 좋은데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하고 저희가 그 시험장을 대관하는데도 이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 인원이 확정되면은 이제 필기 시험 볼 수 있는 인원도 그 캐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또 고려해서 서류 전형에서 몇 배수를 이렇게 필기로 넘길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좀 정확히 계산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작년에는 40배수 그게 40배수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0배수 서류에서 우선 평가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필기 시험 보고 이제 필기 시험에서 2.5배수 이제 올려서 1차 면접에 응시를 저희가 올려드리고요. 1차 면접에서는 1.5배수에서 최종 올라간 걸로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좀 중간에 누적식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허들식 평가가 원칙인데요. 필기 전형 예를 들면 필기를 만점 맞은 사람이 1차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다 허들식 평가인 경우 그러면 또 그게 100%또 공정한 채용 방식이냐라고 하는 또 고민이 좀 있어서 작년에는 최종 면접 2차 면접에 올라가는 합격자를 정할 때 필기 30, 1차 면접 70 이렇게 누적식 평가를 실시했었고요. 대신 뭐 그렇게 해서 2차 면접에 간 1.5배수는 또 허들식으로 평가를 했었고 그런 방식인데 올해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되 우선 작년에는 그랬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들 궁금해하시고 제가 QA도 많이 보긴 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필기 시험은 그럼 어떻게 나느냐? 이제 대졸 수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금융경영, 경제, 상식, 객관식 10문제 그리고 전공 시험 20문제에서 우선 객관식이 30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공 시험이니까 이제 저희가 경제학, 경영학, 법, 전산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약술 두 문항, 논술 한 문항 해서 총 객관식 30, 약술 둘, 논술 하나 해서 120분 시간을 들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전공 과목별로 이제 나눠 놓고 이제 처음에 보시면 전공 과목별 이제 그 구분된 인원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뭐 통합 전공을 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가 경제 경영 법을 다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 점 부분이 좀 있고요. 안전관리는 작년에 저로 했는데 이제 올해 하게 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저기서 이제 뭐 시선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교 전형은 작년에 저로 했고 올해도 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채용되시면 뭐 어떻게 된다라고는 뭐 그런 근무 형태적인 측면인데요. 이제 급여 조건, 급여 수준은 뭐 채용 공고문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이제 우선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종합 그 대졸 수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초임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 부분은 순수한 기본 연봉이고요. 기타 수당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시간의 수당, 연차 수당이라던가 그리고 전년도 1년 만근하면 나오는 각종 이제 그 내평, 외평 성과급은 다 빠진 숫자입니다. 기본 연봉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숫자가 저 정도고요. 근무지는 본사 및 전국 지사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또 이게 저희가 우선 원칙은 신입 직원분들은 지사에 발령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공사 업무의 근간이 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기타 뭐 근무 시간은 당연히 뭐 주 5일 8시간 일하시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그 재작년과 달랐던 점으로 이제 뭐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 5급 주임으로 채용을 해서 수습 기간을 거친 후에 뭐 적격 심사를 해서 이렇게 전환이라보다 수습 해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고 이제 올해도 이렇게 한다고는 제가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우선 작년에 이렇게 채용 제도가 바뀌었었다라는 점
그리고 수습이던 채용형 인턴이든 최근 5개년 동안 전환이 안 되신 분은 뭐 제발로 좋은 곳이 돼서 나가신 분은 모르되 저희가 뭐 전환을 안 시켜드리거나 수습 해제를 안 시킨 케이스는 한 명도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시간 선택제는 뭐 근데 반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급여도 절반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고교 전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6급 이제 주임보로 입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본급 3천만 원 정도 올해 바뀐 급여 테이블에서 3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뭐 좀 채용과는 관계가 좀 덜한 내용이라서 이제 패스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공사 소개와 이제 2020년도 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구직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을 받아봤는데요.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금공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갖춰야 하는 역량 혹은 자격증이 있을까요? 이제 꼭 갖춰야 하는 역량이라고 뭐 이제 한두 개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가 아마 뭐 작년에 저희 입사를 준비해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서류 전형은 어떤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1차 면접과 2차 면접은 이제 면접 유형별로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는지가 다 저희가 투명하게 저희가 올려놨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고객 지향 마인드라던가 뭐 공익 지향 아니면은 뭐 공사에 대한 관심도 뭐 이러한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이 공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지원자가 갖췄으면 하는 역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른 기관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금융공기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까 지사 근무가 첫 발령진 지사가 원칙이기도 하고 이제 고객을 좀 대할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제 꼭 대면은 아니더라도 이제 유선으로라도 이제 고객과 협의를 하거나 뭐 이제 업무를 처리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뭐 공기업이니까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컴퓨터 뭐 서류 작업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힘드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채용 설명에 나오면은 고객 지향 마인드라던가 좀 공익 지향 소통 능력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점을 좀 말씀을 통상 드리고 있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정말 이 자격증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자격증은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회계사, 뭐 이제 KICPA, AICPA라던가 변호사, 세무사, 뭐 CFA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자격증 그렇게 명확하게 있으면은 너무 이 사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는 비단 저희만 그런 거 아니고 다 이제 가점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아마 작년에 나열되어 있었던 거 보시면은 아마 올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 자격증들은 있으면 아주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막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시 경력직과 신입의 구분 없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신입사원이 경력직에 비해서 직무 수행 능력 측면에선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신입과 경력직을 평가할 때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저도 이 질문이 사실 이걸 저도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처음에 당황을 했었는데요. 우선 뭐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신입인지 경력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는 아마 작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직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기술하는 칸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는 또 빼놨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뭐 공백이 좀 있다. 라던가 그런 부분도 이제 평가에 불필요한 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빼버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채용을 해보면은 꼭 이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어디 다니다가 온 사람이라고 해서 꼭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관련해서 뭐 이제 취업 준비하시다가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뭐 흔히 말하는 뭐 경력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더 뭐 일을 못하거나 꼭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입사지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 평가 요소를 다 공개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신입인지 경력인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평가 방법과 평가 요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서 좀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상반기 청년 인턴 채용 일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이제 연간 채용 계획이 안 나왔다라고 처음에 앓는 소리를 좀 하고 시작을 했고, 왜 저도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아마 작년도 이제 인턴 채용을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엔 저희가 좀 내부적인 필요가 있어서 작년도 1월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재작년에 채용을 좀 땡겨서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작년이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고, 통상 인턴 채용은 한 2월이나 3월 정도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냥 원래 사이클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인턴 채용 관련해서도 요즘 제가 아까 잠깐 청년 취업 상황에 대해서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지금 저희도 채용을 시작하려면은 이제 다른 뭐 이제 이런 채용 제도에 대한 이제 확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인턴 채용부터 할 예정입니다. 채용 인원은 이것도 이제 작년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많은 인원으로 채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비교적 다른 아까 저희 지금 뭐 일반 정규직 종합직 채용보다 조금 더 빨리 인턴 채용 공고를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자격증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채용에 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할 시간에 전공 필기를 공부하는 게 더 필요할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도 많이들 이제 좀 고민이 많으시고 하신 포인트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공사 주택금융공사니까 주택금융과 관계된 일도 많이 하고 지사에서 그 지사에서 이제 뭐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정책 모기지 업무를 하시면은 그런 공인중개사에 관련 공인중개사 공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자격증을 뭐 추가로 따거나 그런 지식을 습득하면 좋은 거지. 그게 이제 전공 필기, 그러니까 저희 그 필기 시험에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과목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통과하는 게 더 우선인 거지.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는 우선 저희 공사 채용제도 현재 운영상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서류 전형은 그래도 비교적 배수가 좀 널널한 편이라서 좀 나을 수 있는데, 필기 전형에서는 배수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도 드라마틱하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필기 전형 통과에 조금 더 이제 저희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 조금 더 역량을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또 이제 그전 대비 달라졌던 부분이 이제 필기 시험에 어떤 그러면은 과목을 내는지, 원래는 그냥 4년제 대졸 수준 전공 뭐 이렇게 내겠다라고만 안내가 나갔었는데, 작년엔 저희가 그 시험 과목들 저희가 출제 범위도 좀 확정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점점 더 저희가 투명하고 정보를 많이 드리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기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주시고 계십니다. 댓글 통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우대 자격증을 제외하고서는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명목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인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자격증이 많으면 좋겠지만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자격증보다는 필기 시험을 통한 전공 지식이 더 중요하게 그런 걸까요? 질문 주셨네요. 예, 뭐 아까 그 방금 전에 한 질문과 방금 전에 답변 드린 질문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한국사는 필요 없나요? 뭐 토익은 필요 없나요? 좀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토익은 저희가 어학은 아예 쓰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쓰실 기회도 없고 그리고 자격증에 뭐 예를 들면 한국사 검색 될 겁니다. 뭐 그거 저희가 막을 생각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필요로 하고 했으면은 그거를 가점 사항으로 넣었거나 지원 자격으로 하지, 그거를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포인트처럼 이걸 뭐 이거 없다고 뭐 내부적으로 뭐 점수를 깎거나 그렇게 전혀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하시는 분들 평가 요소에 그런 뭐 한국사 이런 부분이 뭐 정량적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 직무에 대한 저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회사에 대한 저의 열정을 면접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관련 대외 활동과 수상 경력이 좀 부족해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당연히 뭐 이제 그 공사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 그리고 뭐 직무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대외 경력 아니면 하다못해 유관 기관 인턴이라던가 뭐 수상 경력 이런 게 있으면야 당연히 좋다는 거는 뭐 저도 알고는 있는데 뭐 모두가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뭐 이제 뭐 답이 없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저희 공사 이제 그 네 가지 주요 사업 관련해서 어떤 에피소드도 좋고 이제 사실 저도 인턴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보면은 다 각자 학교 다니면서 준비했거나 했었던 활동 중에서 이제 좀 소스로 쓸만한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도저도 좀 어렵다면은 사실 이게 공사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좀 이제 감이 없어서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주택금융연구원 저희 공사 내부 조직인데 연구원에서 공사 관련된 사업 자료라던가 그런 분석한 보고서 리포트 같은 거를 좀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관심을 갖고 싶으시면은 그런 내용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지금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빅데이터 통계 부분에 있어서 신설 채용을 진행한다는 채용 사전 안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길을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이게 그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우선 제가 3년째 채용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안내를 어디 해드린 적이 없고 우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기관과 혼동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공사 채용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했던 거에 준해서 올해도 좀 약간 뭐 이제 미세한 개선 사항과 변경 사항은 있을 수 있으되 뭐 별도의 신설되는 전형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고생해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님께 박수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